자국 내에 1500만의 분리주의 세력이 있으면 이건 무시 못할 세력이거든요. 1500만이면은 유럽에 가면은 거의 넘버 5 안에 드는 엄청난 힘입니다. 이런 수를 찍어 누르기 위해서라도 아프가니스탄하고 전면전도 불사하는 분쟁을 벌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상부 정지부장의 투시경. 자, 이번에는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충돌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짐 싸갖고 다 도망가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파키스탄하고 아프가니스탄을 저게 뭐 얘기가 되나 싶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게 왜 얘기가 되냐면은 둘이 되게 친했어요. 빈라덴이 있을 때도 아프가니스탄은 대외적으로 이렇게 스피커 역할을 파키스탄 정부가 대신해 줬었어요. 그 정도로 친했었어요. 근데 얘들이 왜 싸워? 싸운 데가 이제 여기가 파키스탄이고요. 여기가 아프가니스탄입니다. 국경선이 한 2,400km 돼요. 둘이 만나는 국경선이에요. 이 중에서 여기 토르크함, 무슨 스핀볼닥 등등에서 한 6군데에서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48명이나 사망자만 48명 이렇게 엄청난 사상자를 내는 상태가 됐습니다. 이게 국경 분쟁이 왜 일어났느냐? 두란드 라인이라는 게 있어요. 두란드 라인이라는 게 여기 보이시는 이제 큰 줄입니다. 지금의 아프가니스탄 국경하고 약간 다른데 거의 같아요. 이게 뭐냐면은 이 큰 지도를 먼저 보셔야겠다. 자, 지금은 인도가 여기 있어요. 지금은 인도 땅이 요래 돼 있습니다. 이게 인도예요. 근데 원래는 인도가 그 영국이 식민지로 삼고 있던 인도는 이게 인도가 아니라 이게 인도였어요. 여기는 포함되어 있었어요. 이 인도가 당시에 아프가니스탄하고 경계선 협정을 맺은 거예요. 이 경계선을 두란드라는 영국 사람이 맺어가지고 두란드 라인이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두란드 라인이 현재의 국경선하고 거의 일치해서 국경선처럼 됐는데, 문제는 이 라인에 이 파란 선, 이 라인을 중심으로 이 파란색 지역이 뭐냐면은 파슈툰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는 데요. 근데 이 민족이 예컨대 요렇게 경계선이 잘렸으면은 그냥 이 민족들은 다 이쪽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이 민족이 나뉜 거예요. 한쪽은 파키스탄에, 한쪽은 아프가니스탄에, 이렇게 나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파슈툰족이 아프간 인구에서는 거의 절반을 차지해요. 파키스탄 인구에서는 한 20%를 차지한단 말이에요. 근데 둘이 합치면은 한 5천만 정도 되는 굉장히 큰 규모의 인구예요. 이게 아예 적으면은 무시는 당할 망정 분쟁도 안 일어나요. 근데 5천만이면은 국제적으로 엄청나게 큰 집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집단이 힘을 합치면은 오히려 위험 요인이 된단 말이에요. 파키스탄은 파키스탄이라는 나라 자체가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합쳐서 5천만이면 굉장히 위협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5천만이라는 숫자를 앞세운 분리주의 운동으로 이 파슈툰족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프간 입장에서는 아니, 나의 동족들이 지금 타국에서 핍박받고 있다. 나의 동족들을 핍박하지 말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국경선 주변에서 이번에도 사건이 일어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근데 얘들 원래 친했잖아요. 원래 친했지. 그게 이제 그 탈레반 정권 시절, 그리고 미국하고 전쟁하던 시절에는 친했죠. 그때는 파키스탄의 꿈은 그거예요. 파키스탄이 우리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일지 몰라도 핵보유국이고요. 그 다음에 인도라는 거의 대륙급의 나라하고 지금 맞짱 뜨겠다고 덤비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파키스탄의 입장에서는 인도가 기본적으로 주적이에요. 주적인데 아프가니스탄 같은 경우는 배후기지, 배후완충지대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사실은 인도 문화권은 아프간을 넘어서서 이란 언저리까지, 이란도 상당수 포함시키는 걸 목적으로 할 정도로 좀, 옛날에 인도 역사 보면 한 이 동네까지는 이란권까지도 좀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물론 반대로 이란권이 한 이렇게까지 들어오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 중간에 있다 보니까 파키스탄은 꿈이 큽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아프가니스탄을 말하자면 자기 새끼 이 정도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쁘다 그러면서 내 새끼 때리지 마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랑 대신 싸움도 해주고 그랬었던 건데, 정작 2018년이었나 미국이 철수를 하잖아요. 아프간에서 미국이 철수를 딱 했더니 아프가니스탄이 다시 이제 옛날 생각난 거지. 이제 살만해진 거지. 죽을 놈 살려놨더니 이제 보집 내놔라 하고 나오는 거죠. 야, 내가 그동안은 내가 사정이 급해갖고 말 안 했는데 너 왜 우리 동포들 괴롭히고 있어? 이러고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파키스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어처구니도 없고, 더군다나 여기서 한번 밀리기 시작하면은 1,000만 명 이상의 1,500만 명의 자국민들이 상대방에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돼요. 그리고 자국 내에 1,500만의 분리주의 세력이 있으면 이건 무시 못할 세력이거든요. 1,500만이면은 유럽에 가면은 거의 넘버 5 안에 드는 엄청난 힘입니다. 이런 수를 찍어 누르기
위해서라도 이제 아프가니스탄하고 전면전도 불사하는 분쟁을 벌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사실 아프가니스탄 그러면은 강대국들의 무덤이라는 별명으로도 알려져 있지만은 사실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은 얘가 되게 재밌어요.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에 들어왔다가 결국 망했잖아요. 알렉산더 대왕이 그 페르시아를 쳐들어가 갖고는 알렉산더 제국을 만드는 길이 요래 들어갔고는 그 역사에서 나오는 박트리아라는 데가 아프간이에요. 요 치고는 인더스강을 살짝 훑고는 이러고 돌아가는 거거든요. 이게 그 저기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이게 주력군이 일로 가고 본인은 또 배 안 타겠다고 꾸역꾸역 또 저기 육로로 가서 거의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 갑니다. 뭐 하여튼 가는데 아프간이라는 나라가 그래요. 그래서 이 서쪽에서 오면은 아프간을 넘어서 인더스강 언저리까지 인더스강 너머까지 실제로 이렇게까지 이슬람권이 확장된 적이 있고 그런가 하면은 전통적인 인도 문명에서는 아프간을 넘어서 이제 이란 공원까지 넘어가는 게 또 목적이 되는 또 소련도 넘어서 이란까지 들어와서 이제 중동에서 뭔가 좀 장사해 보려고 하는 이 모든 힘이 또 마찬가지예요. 중국도 지금 파키스탄을 통해 가지고 여기 저 과다르 항구 통해서 여기 송유관 만들어 놨죠.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아프간이라는 데가 이 모든 세력들이 만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요즘에 지정학이라는 말이 유행이잖아요. 지정학이라는 말의 원조에 속하는 사람이 맥킨더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양반이 하트랜드라는 개념을 내놨어요. 이 하트랜드라는 게 크게 보면 이제 유라시아 중심부니까 중앙아시아 넓은 지역을 얘기해요. 딱 아프간만 얘기하는 건 아닌데 아프간을 포함하는 얘기입니다. 두면서 뭔 얘기를 했느냐. 하트랜드, 심장부, 하트랜드, 심장 땅. 누가 하트랜드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 즉 여기서 아프간으로 바꾸면은 아프간을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 아프간이라는 데가 그렇게 중요한 데다. 앞으로의 전쟁도 역시 아프간에서 일어날 것이고 어떻게 보면은 파키스탄과의 국경 분쟁은 정말 그들 민족 사이의 작은 얘기고 크게 보면 이제 이란과 인도의 싸움 또는 러시아와 인도의 싸움 또는 중국과 인도의 싸움 이런 이제 지금 앞으로 일어날 많은 전쟁의 무대가 또한 아프간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이분이 이제 지금도 좀 유명한 분인데 존 미어샤이머라는 양반이 있습니다. 이 양반도 이제 살아있는 지정학이라는 용어를 필두에 내세운 사람 중에서 제일 아마 권위가 있달까? 그런 사람이 이 양반일 겁니다. 이 양반 같은 경우에는 아프간이야말로 누구도 이기지 못하는 전쟁을 반복하게 만드는 전략적인 무정부지대다. 왜냐하면은 여기는 그야말로 전형적인 완충 국가다.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비워둬야 된다. 여길 기어 들어가는 순간 죽는 거다. 기어 들어가는 순간 죽는 거다. 그러니까 여긴 그야말로 패권의 충돌지이기 때문에 살짝 비워두자. 오히려 그래서 이제 아프간이 어떻게 보면 못 사는 거다. 여기를 이제 누군가가 들어가서 자기 구미에 맞게 살려 그러면은 다른 힘이 반드시 들어와서 결국 그 동네를 박살내게 돼 있다. 그런가 하면은 한국에서도 번역되어 있는 그러니까 가장 대중적인 글쓰기를 하는 분은 이분입니다. 로버트 케플란이라는 사람인데 이 양반은 대학을 나오긴 했는데 국제정치학이 전공이 아니에요. 대학 전공이 영문학인가 그렇고 딱히 뭐 학계에서 인정받을 만한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그 발품을 팔아가지고 세계의 분쟁 지역을 다 여행을 합니다. 대학 졸업한 직후부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자기가 스스로 필요한 책 읽으면서 발품 팔아가면서 그러면서 책을 막 써가지고는 좀 실제로 오히려 학계에 있는 사람도 아닌데 정책 결정권자들이 이렇게 이 사람 책 찾아보고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아프간에 대해서 한 말. 아프간이라는 데는 세계 질서의 균열면이다. 그래서 제국이 자신의 한계를 시험받는 곳이 아프간이다. 아프간이라는 나라를 사실 소련도 아프간에 들어갔다가 결국 망했고 미국도 불명예 퇴진했고 미국이 불명예 철수를 한 이후에 지금 생기는 일이 바로 파키스탄과의 국경 분쟁이고 파키스탄하고의 국경 분쟁이 잘 마무리된다고 해서 이게 그냥 없어질 쏘냐. 인도가 있고 이란이 있고 중국이 있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진정이 되면은 러시아도 또 달라질 것이다. 앞으로도 이제 아프가니스탄은 우리가 국제 뉴스에 관심을 갖는 한 영원히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밝혀본다 두시경 너머의 진실 복잡한 세상 단 하나의 눈 기자의 시선이
그려낸 두